증인으로 다음에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으면서.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네, 김규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오늘 그러면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당함이란 무엇인가? 당당함은 저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꿀리는 게 없으니까. 자, 오늘 제가 오한이 나는 관계로 방송 중에 헛소리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예. 국회에 저런 데 가면은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왜 이후 내 강 이런 느낌. 예,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유 뭐 절 자꾸 누가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이 아닌데 자꾸 사실이 아니라고 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저도 받아치다 보니까 좀 열이 오르고 막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보면서도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김규현 변호사를 쉴드 쳤던 건 뭐냐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최혜병 사건을 알리고 싶어서 출마했다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고 어제 재판 있었죠. 예. 어저께 6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언제쯤 있었습니다. 끝나요? 글쎄요, 뭐 올해 안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예, 근데 지금 증인들이 이제 막 이종섭이라든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라든가 막 그런 이제 좀 핵심 관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들을 내고 자꾸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려는 어떤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입니다. 어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말이 번복됐다면서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종범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안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해 구인한다고 하니까? 구인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분도 일단 대통령 관련된 건 역시 철벽이었고 대통령 VIP만 나오면 말을 안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뭐 기존의 입장이랑 조금 뭐 달라지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사령관과 관련된 부분 이제 재판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종섭 장관이 뭐 이첩보류 지시를 했고 박정훈 대령이 그걸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이종섭 장관 지시는 상관이 없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하지 마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걸 안 들은 항명죄로 기소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포렌식으로 그거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그거는 공수처에서 했고 그 포렌식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서. 아이고. 예. 참. 자,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바뀌었죠. 예. 저도 뭐 여차하면 증인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 마침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 변호사분들 세 분이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 예. 그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국민의힘 공부를 아예 안 하고더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대충 들어와가지고 그냥 공격만 하고 뭐 빨간당 파란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청문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저번 청문회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들어와 가지고 좀 뭔가 방어를 하려고 디펜스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전혀 좀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약간 좀 김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로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 뭐 역시 임성근 댓글팀의 존재가 댓글팀 드러났고 그리고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다. 없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렇게 좀 허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이분은 약간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댓글팀에서도 드러났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뭐 문자를 막 주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분은 부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니다라고 하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사실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고 다시 실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항으로 이제 저희가 그 해병대 훈련 보러 갔잖아요. 그 초대를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했냐 하니까 내가 초청 안 했다 일단. 입장이 바뀌었죠 나중에. 예. 그래놓고 청문회 끝나고는 내가 초청한 게 맞네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부인하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네티즌들 반응은 저 정도 레벨이 장군이라고 이런 반응들이에요. 책임질 건 확실하게 지고 뭐 그런 느낌이 없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뭐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한다는 등 네. 납득이 안 가는 맞습니다. 멘트만 하니까. 자, 근데 지금 일단 저번에 갑자기 김기현 변호사가 숨었어. 우리들 입장에서 연락도 안 되는 것 같고 느낌이. 예. 공익 제보자로 지금 지정은 된 거예요? 예.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뭐 지정을 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요. 공익신고는 그 기관에다가 공익신고서를 내는 순간 공익신고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아, 그렇구나. 예. 뭐 허가받고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녹취 제보한 김기현 변호사의 신변 보호 요청했다. 예. 이게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아직 어저께 들어갔으니까요. 예.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이 따라다녀요? 경찰이 붙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뭐라 그러죠? 시계 누르면 경찰이 오는. 아, 네. 이미 늦어 그거. 네, 뭐 그런 걸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처음에 이 단독이 나올 때 JTBC가요. 예. 음성 변조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예. 그 김기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좀 방송 좀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게끔 나왔어.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왜 변조를 안 했지. 네. 그 특유의 지금 성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문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거 김기현인데 이런 생각 이 느낌이 있었고. 예. 자, 어쨌건 그리고 나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김기현 변호사 TV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구독 좀 하시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내가 한 거다. 근데 이게 운명이라 팔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뭐냐면 어쩌다 보면 그게 그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맞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뭔가 운수가 사나운가 작년이랑 올해랑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운수가 살아온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가족을 위해서 돈도 좀 벌고 그냥 본인 개인 사무실이에요? 법무법인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급이 거의 없고요. 이제 각자 자기가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벌어가는 시청자분들 스타일입니다. 중에 예. 많아요. 변호사 필요한 경우. 예. 우리가 수임은 좀 해줍시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면 멋쟁 해병 단톡방. 저기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걸로 좀 들어갔지만 예. 실제로 저 골프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냥 나는 임성근하고 모르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봤더니 초대까지 받았던 관계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거는 원래 그 챗방이 생기기 이전부터 골프를 임성근 소장이랑 치기로 막 얘기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인 날짜랑 시간 정하려고 만든 챗방이에요, 저건. 근데 지금 저것에 나왔던 날짜에 임성근은 또 골프장을 갔다는 예. 자료까지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송호종하고 네. 임성근은 송호종을 초대한 적은 있지만 나는 이종호는 모른다. 예. 그럼 요거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멋쟁 해병 단톡방이 만들어진 계획이 이따가 사진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거기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피를 뜬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날 다 처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카톡방 같은 거 없었고 예. 가서 만나서 보니까 예. 그죠. 이제 작년 3월에 전 변호사 개업했고 이제 송 선배는 이제 퇴직하고 이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이종호 선배도
그때 무렵에 송 선배를 좀 소개받아서 한번 보기로 했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병대 훈련한다는데 그거 볼만하대. 그 참관으로 한번 우리 가자. 그 쌍용 훈련이죠. 예, 쌍용 훈련. 그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다가 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기 좀 아쉬우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연락하고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식사를 했죠,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 좋다 우리 그리고 이제 송은호 선배가 여기 임성근 사단장을 내가 잘한다. 우리 골프를 한번 칩시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임성근은 내가 포스터 만들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거기 맞장구를 치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포항 와가지고 칩시다.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해병 1사당 주변에 골프장이 있나요? 해병 1사단 안에 안에. 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정규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뭐 18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아마 그 군 골프장들은 대개 나인홀인데 나인홀. 나인홀을 2번 돌더라고요 보통. 골프장이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우리 성근이한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심한 뭐. 뭐냐면 예. 이게 저 체력 단련장. 예, 체력 거기는 단련장. 거기 말 그대로 좀 체력 단련장 성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열악하고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근데 뭐 어차피 그 골프도 골프지만은 1박 2일 일정이었고 뭐 사단장하고 만찬도 있고 뭐 하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죠 1박 2일로. 그러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단독이 터졌어요. 그 단독은 아마 김규현 변호사가 맡겨둔 걸로 알고 있고 방송사에. 네. 그리고 단독이 딱 터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제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이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냥 보통 일반인이었으면 상관없는데 김건희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는 3월 달부터 이종호 선배랑 몇 번 뭐 식사 자리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도이치 사건 관련자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뭐 연락이 되고 막 이런 거 알았고 그 와중에 이제 해병대 사건이 터져서 8월쯤에 제가 이 선배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단장이 그때 우리 골프 치려고 했던 그분인가?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맞아 성근이 걔가 사표 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VIP가 윤석열이라고 했다가 김건희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죠. 그치 김계원 그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최종보는 뭐예요? 최종은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예. 아, 김건희 여사 맞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국정 운영이 김건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통령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에서 VIP라고 느끼고 있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랑 식사하고 술 먹고 할 때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했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 그러니까 평상시 때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예. 최근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예. 실제로 그게 허풍이 아니라고 느꼈던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 허풍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얘기하고 말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말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또 계속 얘기를 해요.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요즘에는 이렇고 요즘엔 뭐 김건희 여사 뭐 무슨 뭐 어디 돌아다닐 때 누가 수행을 하고 민원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 임성근 구명 로비도 저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밥 먹을 때 또 얘기하고 몇 달 뒤에 그 다음 해가 지났는데도 또 얘기하고 그때는 심지어 후회도 합니다. 괜히 개입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잖아요. 그게 포인트죠. 다들. 그게 네. 그게 포인트죠. 네. 허풍이 아니라는 일종의 심증이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 네. 허풍이라고 하면 내가 실패한 걸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저도 처음 이걸 들었을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8월 한 초순이었으니까 그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그때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흔한 뭐 그런 인사청탁 정도의 하나로 저도 인식을 했고 뭐 그거 갖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갖고 그냥 듣고 넘겼던 거죠. 예.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 진짜 같은데.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후회까지 하잖아요. 괜히 개입했다 하면서 막. 그 멋쟁이병 카톡방에 있는 사람 다 병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예, 5명 중에 2명은 장교 출신이고요. 저 이종호, 송 선배, 경호처 그렇게 3명이 병 출신이고 나머지 2는 장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해병대를 지칭하면서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예. 근데 이게 천공 수준이잖아요. 뭐냐면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십몇 년 전에 관계가 끊어진 관계라고 하면
근데 왜 그런 거 많지? 그러니까 저 명품백 받는 장면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만 만났겠냐?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저런 내밀한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 네. 이분은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게 혼자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룹이 있어요. 어차피 도이치 사건 공범이고 하니까 이제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하고도 그룹이 있고 삼부토건 쪽 관계자들 거기는 이제 김건희 여사만 아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도 어떤 그룹이 있고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관계나 이런 걸 뭐 의심할 수가 없었죠. 그 우수한 검사 출신의 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뭔가 해본 느낌에 돌아가는 게 그냥 단순한 허풍이 아니네. 진짜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보한 거예요. 네, 충분히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런 촉은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이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또 저도 뭐 어차피 이제 변호사고 민간인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분하고 그냥 잘 지내면은 뭐 가끔 사건 수임해서 소개도 받고 뭐 전 저대로 돈도 벌고 뭐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거고 인간적으로도 그냥 사람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하고의 어떤 신의 이런 것도 막 몇 달씩 교류하다 보니까 생기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망설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부터는 만난 적 없겠네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저는 완전히 끝난 거네. 네, 저는 그 이제 그쪽 단톡방 그쪽에서 거의 이제 그럼 그 방이 아직도 있긴 해요? 아직도 있는데요. 이게 보도되고 나서 다 나가셨고 아 저하고 이종호 선배 둘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양반은 왜 안 나갔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네. 근데 사람 그 인간적 고뇌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잘해준 사람들이고 지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는 폭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배신자다. 배신자. 예, 배신자가 됐죠. 그쪽에서. 예. 본인은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무게를 뒀다. 예. 관계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억울함 풀어주고 싶다. 예. 그래서 혹시 사과한 적 있어요? 그 양반들한테? 죄송하다. 단톡방이요? 그렇죠. 처음 카톡방 보도가 되고 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고. 도의적으로. 예. 사람 관계 하나 망가졌네. 예. 근데 또 이제 막 저한테 이제 화도 내시고 뭐 어떤 분은 화도 내고 굉장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당황스럽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응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과 별 관계 없는 사람. 네 맞아요. 그분은 실제로도 예. 그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김규현 변호사를 되게 좋게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수는 저를 이제 그렇게 응원한다. 니는 그러면 이제 최혜병과 박대령만 보고 가라. 나는 나한테도 뭐 기자들이나 오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 예, 제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짠해요. 오늘도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공익 제보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예. 마음속으로 되게 짠한 게 그 고립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가 아무리 관심을 줘도 내가 혼자 느끼는 고립감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 본인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서도 이게 힘내라 하면서 조금 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좀 그분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어쨌거나 통화를 하거나 요즘에 지인이라 하면은 야, 너 이거는 녹음 안 하지? 막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어? 예. 왜 나 같은 경우도 엄마랑 통화해도 녹음돼요, 그냥.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꽉 찼다고 그쵸. 생각이 예. 들면 가끔씩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예. 그분 내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약간 아직도 예, 좀 와닿더라고요. 어이구 짠해라. 우리 정의 규현, 김규현. 근데 그저 유튜브 채널 명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은? 정의 규현. 예, 뭐저 팔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이세요. 그분들한테는 좀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진짜로 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청문회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나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뭔가 이렇게 뻥을 치고 이거 거짓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는 과정 있잖아요. 너는 성근이 만난 줄 알았는데 너는 성근이 안 만났구나. 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전후 맥락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저거는 한참 뒤입니다.
그 VIP한테 말할 테니까 그만두지 말아라는 통화가 있었던 건 작년 8월. 그리고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는 올해 3월 정도였을 겁니다. 예. 그때 올해 3월, 올해 초나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종호 선배나 뭐 송 선배나 하고는 좀 연락이 뜸해졌던 때예요. 그때 그냥 뭔가 좀 뜬금없이 이종호 선배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와갖고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니 왜 박정훈 대령 쫓아다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네,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이고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러는 거야. 네 성근이 성근이를 모르냐? 만났다면 지금 박정훈 대령 돕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맥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단톡방에서 골프 모임 결국 무산됐잖아요. 이게 못 만났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니는 못 만났구나. 성근이를 닌 모르는구나. 그래서 박정훈 대령 쫓아다니는구나. 이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종호는 성근이를 이미 만났단 소리고 그 말은 네. 양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가 지금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는 건 임성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관련자라면 예. 이종호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김규현 변호사를 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아직은 이제 변호인으로 제가 들어가기는 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외곽에서 제가 이런저런 집회나 이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좀 희한한 거죠.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고 저는 당연히 그래서 이분은 임성근 사단장을 그 이후에 만났구나.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일관되게 거짓말이 더 어려워요. 사실 이종호 같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전 돈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김기현한테 사기 치고 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예, 아주 없진 않은 분입니다. 예. 그 지금 저 관계도에서 이종호는 김건희와 불가분의 관계. 이따가 그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예. 이종호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재판에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저번에 1심 판결문 보니까요. 이종호한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주가 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깊숙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이 초대해서 거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김규현 변호사 얼굴만 지금 누가 봐도 김규현인데. 예. 저 거기 그때 그 쌍용 훈련할 때 갔던 거죠. 예, 전날이고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하고 송 선배가 찍은 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고요. 오른쪽 사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쌍용 훈련 때는 저희가 임성근 사단장을 뭐 보진 못했습니다. 그날은. 근데 이제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떻게요? 저기 김기현 사령관하고 이종호 이제 송 선배 셋이 찍혀 있는데 저거 뭐냐면 훈련장에서 이제 참관이 끝나고 이제 행사장에 거기 막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한미연합 사령관도 오고 뭐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가서 왜 김기현 우리 해병대니까 사령관님 인사하고 같이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혼잡해가지고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찍겠습니다 하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그 임성근의 입장도 바뀌기도 했고 내가 초대한 사람 맞다. 저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송호정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송호정하고 김기환하고 이종호가 찍은 거죠. 가운데가. 여기 지금 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진은 근데 어떻게 구했을까? 저 국회의원들이 따로 구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제가 저건 어디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는데 나중에 좀 살펴보니까 다른 제보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또 있다. 제2의 제보자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제보자가 저 사진을 갖고 있고 그걸 국회의원실이나 뭐 언론에 제공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톡방 안에 있는 다른 멤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과 친한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김기현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내가 초대한 적 없다. 사실 민간 그러니까 해병대 뭐 예비역들 관련한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민간인은 굉장히 극소수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 라인이 본인이 그 초대장에서 분명히 그 명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내가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분은 저는 보면은 오전에 그 뭐 사촌 동생 검사 뭐 하고 또 문자 메시지 주고 받았을 때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의 캐릭터는 일단 안 했다고 하고 보는 스타일인가이 아닌가 싶거든요. 임성근. 네, 그랬다가 나중에 혹시 걸릴 것 같으면 그때 인정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때도 보면 제가 현장에서 반박을 할까 말까 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이 보낸 초청장을 저도 봤거든요. 네, 송호정 선배가 이제 보내줘가지고 저도 봤는데 아니 나한테도 보내줬잖아요 그거. 네, 자신 명의로 나간댔는데. 네. 그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저희가 그 행사장에 갈 때도 그 행사장 밑에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입구에 거기서 우리 이름을 딱 댔으니까 명단과 대조를 하더니 있네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그때 송 선배도 우리는 저희 전후회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임사단장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처음에 있잖아요. 뭔가가 드러날까봐 예.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씩 자기 스스로가 뭐 유증의 죄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씩 야금야금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된 사람이 몇백 명이면 기억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름아름. 예. 근데 민간인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본인이 초대했잖아요 그때 장경태 의원 말에 의하면 한 8명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종우랑 임성근이 찍은 사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럼 뭐 그건 이제 전국에 완전히 이제 핵폭탄 떨어지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저 제보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고 예, 앞으로는 이제 언론과 수사기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룸만 또 인터뷰할 때 헤드라인이 뭐냐면 그분이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건 맥락에서 저 말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말이 이제 이종호 선배를 소개받을 때 음. 제가 저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검사잖아요. 예. 금방 촉이 오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선일 수도 있는데 비선이 약점을 갖고 있는 대통령 부인한테 뭔가 계속 청탁하는 느낌? 예, 약간 뭐 그런 구조죠 이게. 따져보자면 그래서 이종호 선배를 처음에는 제가 도이치 관련자인 줄 몰랐거든요. 저 쌍용 훈련장에서는 뭔가 좀 이 사람 좀 뭐 좀 범죄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아름아름 해보니까 도이치 사건 관련자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서스럼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 사건 때문에 욕을 받다 뭐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그때만 엮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송 선배나 다른 분한테 알려줬거든요. 선배님 이거 아셨어요? 저분이 이분이라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있었어.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분이 입을 열면은 영부인까지 다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본인은 주가 조작범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이유가 대한민국 VIP랑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하는 업에 대해서 약간 뭐 자부심 비슷한 게 별 자부심이 다 있다. 돈이 최고지 뭐 임마 돈 벌어야 된다 하면서 막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성향으로 보면 멋쟁이 해병방의 3부 체크도 좀 맥락이 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의심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이종호가 손을 씻었을까? 또 3부 같은 거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주가가 완전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이 저 만났을 때도 작년에도 뭐 계속 자본시장 쪽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요? 주가 조작? 이제 그분들은 본인을 소개할 때 자본시장 쪽 일을 한다. 자본시장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3부 토건 이 주가가 오르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도 만나고 갑자기 1년 전에 수해가 났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요. 우크라이나에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원희룡까지 보내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고 재건 사업에.
그러니 우리가 안 믿을 수 있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종호 선배나 송호종 선배가 평소에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 때. 그래서 사는 둘이 삼부 토건 뭐 소개시켜줄게 뭐 어떻게 하길래 삼부 토건 관련 사업을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본시장.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때 삼부 체크하고도 저 단톡방에 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그 두 분 얘기하시던 그 삼부 토건 사업 그건가 보다 했죠. 삼부토건 사업 뭔지는 모르지만 네. 뭐 삼부토건 하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뭐,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생각한 거죠. 검사의 촉이 변호사 되고 나서 많이 무뎌졌구나. 검사였다면 바로 그것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왜 마약쟁이가 마약 끊기 어려운 것처럼 진짜 뭐 1억 천금 불러서도 가는 사람들이 그 일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도와준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도되고 나서 삼부토건 주가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접해서 알게 된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때 촉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종호 선배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 왜 나한테 정보 안 줘? 어. 그거 예. 돈은 있었고요? 예? 돈은 있었고요? 아니 뭐 이 정도의 정보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막 5배, 10배 빡 뻥튀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김규현 저기 잠적 비슷하게 했을 때, 야 김규현은 3부 안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다면 그건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끼리 했더랬어요. 예,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부에 엮여가지고 제가 잠적한 걸로.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녹취록이 뜨이면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점 하나 하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한 내역 중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사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런 것들 통화 내역은 사적인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관련성 있는 것만 해서 다 전체를 제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 때 저 얘기하시고 뭐 한 달 뒤에 식사 자리에서도 저 얘기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뭐 고기 먹으면서도 지금 뭐 여전히 언론이 난리치고 있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금 과연 이 포스터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 기억이 지금 났는데 우리랑 처음 인터뷰할 때 예. 그 재해병 사건을 인터뷰를 하다가 박정훈 대리형 변호인으로 갔었으니까 예. 갑자기 본인이 우리 방송에서 대박 하나 터뜨린 적이 있어요. 이게 김건희랑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말했던 거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는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야 댓글창에 달러 빚이라도 냈어야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근데 또 재벌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지점에서도 중요한 지점 하나는 실제로 임성근이가 제 기억이거든요. 최혜병 사건 났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동창인지 모르고 임성근이 사표 냈던 보도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잖아요. 맞아요. 7월 31일 날 임성근이가 일종의 이제 저 군대 다른 보직으로 해병대 1사단장 보직 해임이 되면서 나중에 1시간 만에 취소되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저 경로하고 난 그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만에 휴가로 바뀌는 장면. 맞아요. 그 원래 전날 장관이랑 사령관이랑 얘기가 다 됐던 겁니다. 예, 그 전날에 국방장관 수사 결과 보고했고 김기현 사령관이 그럼 임성근은 이제 1사단장에서 배제시키고 사령부로 분립하게 명령 내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다음날 그걸 낸 거죠.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나서 근데 모든 게 다 뒤바뀌고 이첩이 다 보류되고 언론 브리핑 취소되고 임성근 사단장 직무 복귀하고 직무 복귀를 하려 했더니 오늘 출근을 안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럼 휴가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이 대대장 때도 사람 임명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씌우고 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단장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뭔가 힘이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작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궁금한 게 누군가가 임성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뭐 정말 좋은 군인이니까 구해보자가 아니라 뭔가 힘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뭐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이번에 나왔던 임성근 댓글팀 그리고 그 약간 친척이라는 현직 검사 뭐 이런 분하고 기자하고의 대화인가 뭐 누구와의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니까 분명히 사의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그걸 말리신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근데 그렇게 말을 말려서 내가 사의를 거두었습니다인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사실은 그 이전에 로비를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넌 안 그만둬도 돼라고 해서 그럼 안 그만두겠습니다. 뭐 형식적 이렇게- 제스처 예. 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밝혀져야죠 그것도.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가 8월 9일.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랑 통화한 거죠. 이종호 씨랑 김규현 예, 변호사랑. 그렇습니다. 근데 8월 27일 날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첫 경로 보도가 나옵니다. 첫 보도 18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종호를 거의 천공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 뭐 별 4개가 생기잖아라든지 하는 그 과정들 속에 뭔가 일단 빠삭한 정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 이종호 선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많이 했죠. 이분이 진짜 힘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분명히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다만 그 서클 안에서 이 사람이 과연 권력 서열이 몇 등이냐, 높은 쪽이냐 아니면 좀 낮은 쪽이냐 그거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 핵심 안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게요. 8월 9일 날 통화에 송호종이고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예요.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그게 사의 표명화. 그러니까 대언론이나 이런 데는 사의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한테는 사실 나 그거 사의 표명한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흐름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맥락이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더라도 이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합니다. 저 때. 재밌는 증언 하나만 해드릴까요? 아무도 모르는 증언인데. 제가 동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주어 목적을 빼고 이야기할게요.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야당 국회의원한테도 로비했다는 이야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한테 직접.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지역 사무실 찾아왔다 그래요. 국회로 온 게 아니라 지역 사무실 찾아가서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보통 했다고 그런 그래요. 식으로 하죠.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 인맥이나 라인을 총동원하는 그런 스타일 같더라고요. 진급할 때도 그랬는데 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더 하겠죠. 자 그리고 더 경악했던 거는 서울 치안감. 이 사건도 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언론들은 그 사람 진급 못했어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진급 못했다는 게 그건 뻥이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약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진급을 못할 수는 있는데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 그중에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 일반 경찰이나 이런 검사들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은 진급에서 누락되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징계받고 잘리기도 하고. 근데 경찰청장이 징계를 지시한 그 해당 당사자가 징계를 안 받고 끝났다는 거. 그럼 뭔가 뒷배가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저 보도는 저도 보고 놀랐는데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저는 제보를 할 때 사실 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하는 분이 아니었고 제보를 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록이 이거를 좀 이제 수사를 해주세요. 이거 알아주세요 하고 한 건데 아니 뭐 그 뒤로도 그 녹취나 단톡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빵빵빵빵 나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저건 제보한 거 아니에요? 저 내용은.
치안관 뭐. 아닙니다. 우리가 별 2개 달아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 같이 녹음이 돼 있는. 네. 방송사에서 취합해서 이거 이상하다 보도를 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건데. 네, 저한테는 저는 저를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놀래고 있습니다 요즘.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경찰청장을 넘어서는 뭔가 힘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징계를 그렇겠죠. 경찰청장이 징계를 지시를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수사에 개입까지 했다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 경고라든가 견책 이런 거라도 뭐 있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무것도 안 봐요. 저게 세관 직원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서울청하고 조모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건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외압이란 말이야. 박정훈 대령한테 했던 외압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저걸 막으려고 했을까 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게 지금 터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영등포 경찰서 뭐 형사과장인가 수사과장이 결국은 발표를 해서 근데 이 경찰 간부는 나중에 좌천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무슨 파출소 소장급 좌천돼 버리는 상황. 공을 세웠는데 진짜 저거는 그게 사실이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요거 예, 이거 지금 그 삼부토건 구치소에서 조금 더 있고 싶다.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4개월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예. 근데 진짜로 4, 5개월 동안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저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뒤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궁금했지만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는 줄 몰랐거든요. 예. 뉴스를 보고 알았죠. 아, 성공했구나. 와. 근데 이 사람이 삼부 관련자잖아요. 예. 삼부 관련자인데 이게 또 멋쟁 해병방에 삼부 체크아웃까지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삼부토건 얘기 많이 하셨고 삼부토건 회장하고도 안다, 뭐 누구하고도 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삼부토건 관계자하고 많이 하는 걸로 보도된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를 깔고 들어갔으니까요. 삼부책 토건 관계자 많이 알고 뭐 그 사람들이 예전에 뭐 윤석열이랑 뭐 했었고 뭐 김건희랑 뭐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건희 직원들 이름도 다 알고 있다면서요. 예, 그때 뭐 실명 누구 얘기를 하면서 뭐 민원을 하려면 지금 누가 다 챙기고 있고 누가 뭘 할 때는 누가 챙기고 누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때 사실 뭐 제대로 귀담아 듣질 않아 제가 기억을 못 해갖고 지금 그게 안타깝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예. 근데 이게 보통 관계자가 아니면 뭐 본인은 그랬잖아요. 저 뭐 한 12년 전에 관계가 끝났다. 예. 그런데 최근에도 김건희 수행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럼 그건 관계자지. 그러니까. 사무실을 뭐 직접 가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김건희가 연락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유모 과장이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류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평소에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민 얼마나 했어요? 이거 오픈하자. 제보하자. 거의 몇 달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박정훈 대령 수사는 수사고 요거는 그러니까 심증이 확신이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심증이야 뭐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신의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공개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박정훈 대령이나 최혜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들을 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이었고 다만 뭐 특검이 되거나 수사가 되면 이런 분들은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드러나겠지. 예. 그렇게 그냥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이제 박 대령이나 이런 분들을 외면하기 힘들어서 결심을 하게 된 야, 것이죠.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인 거래다.
해병대 보고 저 관련된 선후배들은요. 예를 들어 변호사 하나 새로 개업했다 그러면 막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 해병대 훈련에도 데려가주고 이종호 선배도 소개해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박정훈 대령이 억울함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처음부터 변호인 했던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 합류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한 겁니다. 참. 아무튼 김기현 요즘에 많이 혹시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가족들 그냥 뭐 속이 타들어가죠. 어. 예,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저 살해 협박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하니까 예, 맨날 연락하고 지금 어디야 몇 시에 들어와 하면서 이제 뭐 이제 걱정이 계속 엄청나겠네. 챙기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다 집이나 직업 다 정리하고 해외로 와라. 그 정도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네.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뭐 그럼요. 응원해주시고 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김기현이 저 녹취록 제공자라더라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JTBC 등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그날 MBC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한 꼭지로 했어요. 예, 예. 그 흐름들을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이럴 수 있거든요. 김기현이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다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그 10분짜리 JTBC랑 인터뷰했던 그 10분짜리에 맥락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김기현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자주는 아이들도 얼굴을 보는 사이니까 김기현한테는 뭔가 이상한 색깔이 아예 없어요. 사람 믿게 만드는 거. 아마 제가 김기현을 믿는 것만큼이나 그 카톡방의 선배들도 똑같이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를 많이 귀여워해주고 좋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려웠고요, 제가 이런 걸. 그러니까 좀 약삭 바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후배가 아니고 뭔가 되게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고 자기 욕심 먼저 챙기는 사람 아니고 이런 캐릭터라서 아, 김기현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게 됐구나.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을 돕고 싶었다고. 예, 자, 이게 저는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 하나 터질 것 같긴 합니다. 결정적인 거, 스모킹 건.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김건희 공범 이종호가 입 열면 영부인도 다친다. 다음 달인가 지금 주가 조작 20 나오죠. 예,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뭐 무슨 외부 청산가 뭔가 가서 저 조사를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종호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거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부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증언 하나면 김건희는 굉장히 낭패를 겪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모임을 할 때도 아, 용산에서는 이종호 선배를 굉장히 챙겨줄 수밖에 없다. 왜? 이분이 입을 열면 다친다. 예, 난리가 나니까. 근데 용산이나 김건희 입장에서 이종호를 케어를 안 했다고. 아, 그때 우리 주가 조작 사건인데 10년 전에 주가 조작 2차 작전 때 공범이었던 사람을 야,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종호는 잊어. 라고 관계가 없다는 게 전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때 공판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록이 녹음된 그 재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래서 보면 어떤 남자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화를 하면서 팔까요? 하는데 네, 팔아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육성 녹취록에 나오는 그 남자 직원이 이종호 선배 회사의 직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요거는 두 사람 그렇게 알고 관계 있어요. 이미 끝났다. 네. 연락 안 한다. 요 관계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판결문에도 뭐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박. 이종호 예, 회사의 직원이 그걸 했다고. 예. 와.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입장에서는 용산이 제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후로 만나지 않았다는 게 100% 거짓말로 느껴지죠. 그렇죠. 아. 참 댓글창에 헐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뭐 자본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예, 남의 피눈물 내게 만들어서 1억 청금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고 사실 주가 조작 당해가지고요. 뭐 개미털기 같은 거 막 당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분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뭐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은 작년에는 사실 뭐 저도 그냥 어떤 그런 이종호 선배 나도 이게 잘 따라다니면서 나도 한번 일확천금의 그런 누구나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사실 그렇죠. 저도 인간인데. 근데 검사 출신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거 하고 나면 굉장히 불안할 걸. 네.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돈 좀 덜 벌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거죠. 설령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쫓아다녀서 나도 같이 여기 가담해서 떼돈 한번 벌어볼까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범죄를 안 저지르더라도 이분 옆에는 그런 식의 어떤 주가 조작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표시 안 나는 거. 네, 근데 그분들 사건이 생기면 저 변호사니까 그냥 사건 수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합법적으로 저도 돈을 벌 수 있으니 뭐 그런 생각도 했었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하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재밌다. 근데 서로 이제 입에 뭔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예. 자, 파이팅 하시고 다음번에 또 뭐 우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이 카메라 보시면서 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세요. 요즘에 이제 한 1, 2주 정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 그리고 최혜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해병대 구호가 필승이죠? 경례구. 필승입니다. 필승! 필승! 자,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민석 의원과 인터뷰할게요.